안녕하세요, 여러분. 무화과TV의 김지형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크게 세 가지의 세 부류를 공부했어요. 첫 번째, 음운을 가지고 음운 변동 부분을 한 13개 정도의 강의로 공부를 했고, 또 그 다음에 형태소와 단어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또 품사로 넘어와서 품사와 문장 성분, 또 겹문장, 이 부분까지 해서 커다랗게 중요한 파트 세 부분을 지금 저와 함께 공부했어요. 마지막으로 국어의 문법 요소라고 해서 몇 가지 세부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까지 해서 공부를 하면 네 가지의 그 문법의 파트를 저하고 이제 순차적으로 다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는 문법 요소에서 첫 번째 높임법부터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높임법을 할 거예요. 또 높임법에서 문제도 한번 풀어볼 거예요. 그 다음 또 피동, 사동을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피동, 사동의 문제도 풀어볼 거예요. 부정 표현에서 안부정과 못부정이 있어요. 또 인용 표현은 간단하게 쉬워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중심으로 해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 높임법부터 해서 차근차근 이제 시작을 해 갈 텐데, 자, 이 높임법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오늘 이 시간에 해 봅시다. 화면 보시면 높임법은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화자가 어떤 대상이나 청자를 높고 낮은 정도를 구별하여 표현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높임법은 높임에 따라, 높임의 대상에 따라 주체를 높일 수도 있고 객체, 그 다음에 상대 높임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이 조금 더 무엇이냐 하면 주체 높임부터 보면 주체 높임은 서술의 주체, 그러니까 우리 전 시간에 계속해서 서술어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행동하는 어떤 그 실체, 그 서술의 주체를 높이는 것, 이것이 바로 주체 높임이에요. 그래서 주체 높임은 주격 조사, 또 선어말 어미, 또 특수 어휘 이렇게 실현이 돼요. 자,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되게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공부한 걸 바탕으로 해서 이 주격 조사니까 이 서술의 주체니까 주어가 되겠죠. 그래서 주어를 만드는 주격 조사 이. 자, 불러봐. 이가 에서 깨서 이것이 바로 주격 조사야. 그래서 이 주격 조사에서 실현이 돼.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떠한 주격 조사가 주체 높이면 실현이 될까? 나오죠. 자, 뭔지 알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요 선어말어미라는 말을 보도록 합시다. 자, 선어말어미 어떻게 끊어요? 선생님이 선어말어미라고 안 읽어요. 선어말어미라고 끊어 읽었어요. 말의 끝에 있는 어미 앞에 있는 것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먼저 선자를 써요. 그래서 어말어미 앞에 있는 것, 즉 서술어에 어말어미가 있는데 요 앞에 사용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선어말어미예요. 어가는 아니고 어미도 아닌 앞에 있는 선어말어미. 자, 그것이 무엇인지 이제 먼저 주체 높임을 했으니까 주체 높임의 파트로 넘어가서 먼저 정리하고 다시 객체로 옵시다. 자, 주체 높임은 다시 말하면 문장 안에서 서술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대상이다 그랬습니다. 자, 주체라는 건 그래요. 주체는 서술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대상이다. 즉 주어에 해당이 돼요. 자, 요거죠. 내가 책을 읽다. 내가 동생에게 빵을 주다 했어요. 그러면 이 읽다가 서술어잖아요. 읽다의 주체 내가 이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다시 이제 반복을 하면 가가 바로 주격 조사지요. 그죠? 자, 여기서도 지금 주다예요. 주다, 누가, 내가 이래요. 자, 그래서 주격 조사 가가 쓰였죠. 그죠? 자, 이것은 이 가는 일반적인 상태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객체는 조금 이따 하도록 합시다. 자, 선어말어미라는 말을 보도록 하죠.
선어말어미, 즉 동사 형용사와 같은 용어는 형태가 변하지 않는 어감과 그쵸? 형태가 변하는 어미로 이루어져 있는데 계속해서 지금까지 해오는 동안에 동사 형용사가 있을 때 어간 어미 기본형 가지고 굉장히 분리를 많이 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떤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 그냥 기본적으로 기본형 생각하고 어간어미 활용시키면서 어간어미 분리하는 거 그건 이제 자신 있게 될 거야. 자,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어간어미로 이루어져 있는데 단어 끝에 오는 어미를 어말어미라 하고 어말어미 앞에서 높임이나 시간을 나타내는 것을 선어말어미라 한다. 그래서 어말어미 앞에 있는 이 무엇 그것이 바로 높임 선어말어미, 시간 선어말어미.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에요. 선어말어미를 한번 이제 정리를 했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그냥 알아요. 그냥 이 부분은 그냥 복습이다 생각하세요. 주체 높임이에요. 주어가 가리키는 대상, 즉 서술의 주체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격조사 깨서로 실현이 돼요. 이, 가에서 깨서 주격조사는 다시 말하지만 이, 가에서 깨서가 있다. 그죠? 자, 근데 이 에서라고 하는 거는 어떤 기관이나 단체, 학교에서 운동회를 개최했다. 그때 에서예요. 자, 부사격이 아니라 주격의 에서. 그러면 여기서 이 깨서가 이렇게 주격조사로 높임법에 실현이 되고 선어말어미 시 이렇게 되죠. 그래서 깨서 시 이렇게 알아야 돼요. 깨서 하고 시. 특수 어휘로 계시다, 있다 대신에 계시다, 자다 대신에 주무시다. 아빠 자 이러지만 우리 조금 이제 배웠으니까 아빠 자 이렇게 하지 말고 아빠 주무세요 하면 아빠가 놀라겠지. 하지만 속으로는 뿌듯해 할 수 있어. 그래서 계시다. 할머니 계세요 라고 해야지. 할머니 있어 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 우리 조금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근본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갑시다. 자, 계시다, 주무시다. 이게 바로 높임에서 사용되는 특수 어휘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 해보세요. 책을 어떻게 바꿀까요? 여기. 읽다 대신에 할아버지잖아. 그러니까 할아버지 깨서를 쓰고 여기를 어떻게 바꿀까? 시를 써야 되잖아. 그래서 읽으시다 이렇게 쓰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시 썼고 깨서 써서 실현이 된 거예요. 그죠? 자, 다시 깨끗하게 하고 어머니가라고도 안 하지. 엄마가 방에서 자. 엄마 자? 이러지 말고 어머니께서 그지? 자, 어머니께서 방에서 자다 대신에 못 써봐? 주무시다 써봐. 주무시다. 현재 시대면 뭐 주무신다, 진행형이면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주무시다라고 이렇게 쓰는 것이 주체 높임이다 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주체 높임은 이제 다시 돌아가면 주체 높임은 깨서와 뭐로 실현된다? 시로. 그래서 깨서하고 시로 실현되는 것이 바로 주체 높임입니다. 높여야 될 대상은 높여줘야죠. 그죠? 자, 다시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객체 높임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객체 높임은 요런 것만 찾으면 돼요. 목적어와 부사어. 우리 문장 성분하면서 목적어 많이 했어요. 목적어가 되는 것은 을을이 있는 거. 그게 바로 목적어죠. 그 대상, 목적어가 되는 그 대상을 높여야 될 때. 또 부사어, 에게. 사람이니까 뭐 에게라고 합시다. 그래서 에게. 이렇게 되는 상황일 때 바로 부사어가 되거든요. 그 대상을 높이는 것. 그래서 이 목적어나 부사어에 해당하는 대상을 객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객체를 높이는 것. 자, 그래서 부사 격조사를 쓰고 특수 어휘가 사용이 돼요.
자, 그래서 객체 높임은 그러면 내가 지금 제가 에게라 했어요. 근데 에게 대신에 부사, 격조사 높여야 되니까 무엇을 쓸까요? 에게 대신에 깨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객체 높임으로 가보죠. 객체 높임은 자, 지금 말한 대로 여기서 이렇게 돼요. 객체는 문장 안에서 동사의 행위가 미치는 대상.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쉽게 목적어와 부사어에 해당하는 대상, 이것을 찾아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주체 높임은 깨서 하고 시 이렇게 실현된다. 자, 계시다, 주무시다를 여러분들이 확인했고, 그럼 객체 높임으로 가서 요것만 잘 찾아보세요. 내가 쓰고 있던 것이 객체 높임이구나. 그지? 내가 이제까지 쓰고 있었네. 그게 객체 높임이었네. 근데 그냥 객체 높임이라는 말로 보니까는 너무 어려웠는데 내가 쓰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아주 잘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객체 높임, 목적어나 부사어가 가리키는 대상, 즉 서술의 객체를 높여요. 그래서 어떤 것으로? 깨로 실현이 돼요. 에게 안 쓰고 깨로 실현이 되고요. 특수어의 모시다, 드리다, 여쭈다, 뵈다, 돌아가시다, 계시다. 자, 모시다, 드리다, 데리다라는 말이 있어요. 데리다. 자, 드리다, 주다 대신에 드리다. 여쭈다, 묻다 대신에. 그래서 예전에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 물어볼 게 있어요. 물으면 아파. 물면 이제 뭐 이거는 이제 옛날에 좀 쓰는 그 농담일까요? 물면 아파. 그러면 여쭤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묻다. 또 뵈다, 보다 대신에 자, 보다 대신에 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돌아가시다. 이 돌아가시다라는 말에 대해서는 뭐죠? 죽다라는 말을 뭐 누가 죽었어라고 해야 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어른이면 돌아가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있다라는 말 대신에 계시다. 됐죠? 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바로 특수어휘예요. 그래서 특수어휘 데리다, 모시다, 주다, 드리다, 묻다, 여쭈다, 보다, 뵈다, 돌아가시다, 죽다 대신에 돌아가시다, 있다 대신에 계시다. 이렇게 되는 말들이 객체 높임에서의 특수어휘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사용할 수 있으면 참 잘 배웠구나 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자, 다시 그러면 여기서 해보세요. 이렇게 지금 돼 있잖아요. 나는 선생님, 자, 뭐라고 할까요? 선생님에게라고 쓸까요? 안부를 물었다라고 하게 될까요? 그러면은 좀 듣는 선생님도 별로 기분은 안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선생님에게 대신에 선생님께를 쓸 것이고 안부를 자, 뭐 했다? 여쭈었다가 될 겁니다. 여기 과거 시제 썼으니까 여기도 이렇게 과거 시제를 써주는 게 좋겠죠. 자, 다시 나는 할머니를 개도 아니고 데리다라고 쓰면 안 되겠죠. 자, 목적어에 해당하는 대상이 높아. 이분이 객체야. 그렇기 때문에 데리다를 쓰면 안 돼. 모시고라고 쓰는 거야. 이렇게. 됐습니까? 자, 다시 말하면 선생님께를 쓰는 것은 부사어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사어에 해당하는 대상이 높기 때문에 깨를 쓰는 것이고, 그지? 자, 다시 물었다 대신에 여쭈다를 쓰는 것이고, 다시 할머니를에서 이 할머니를이 바로 목적어에 해당하는 대상이 높기 때문에 그 객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데리고를 쓰지 않고 모시고라고 쓰는 것이다 라는 말, 이것이 바로 객체 높임이에요. 됐죠? 자, 다시 그래서 요거 항상 이걸 그냥 머릿속에 그냥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평상시에 내가 사용하고 있으면 쉬워요. 그죠? 자, 언어 생활은 평상시에 내가 하고 있는 대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지금부터라도 평상시에 쓰고 있어야 그거는 공부거리가 아닙니다. 자, 다시 그러면 상대 높임을 보죠.
자, 상대 높임은 뭐냐? 이제 우리 객체 높임까지 했으니까 상대 높임을 보면 상대잖아요. 상대. 화자가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이 있죠. 그죠? 자, 말하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이 높아. 듣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야. 뭘로? 뭐 지위 또는 뭐 나이 여러 가지 면에서 예의를 갖춰야 될 때도 있고요. 또 나보다 나이가 어릴 수도 있죠. 동생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상대 높임은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종결 표현에서 실현이 돼요. 그래서 문장 맨 마지막에 실현이 됩니다. 그래서 상대 높임은 청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것이 있을까? 주체 높임 지금 했고, 다시 천천히 넘길게요. 어지러우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 객체 높임 지금 했어요. 그러면 상대 높임. 상대 높임은 표로서는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이렇게 돼요. 화자가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청자를. 그래서 종결에서 나타나요.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눠요. 격식체에서는 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계체, 헤라체 이렇게 있어요. 이게 격식체고, 그래서 십시오지요. 그래서 종결에서 예를 들면 가다라는 말로 한다면 가십시오. 하오체는 하오, 하계체는 개, 그죠? 가오, 그 다음에 헤라체는 가라 이렇게 됩니다. 실현이 이렇게 돼요. 종결로. 그 다음에 비격식체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지요. 자, 지금도 제가 뭐 하지요라고 했지요. 그것은 바로 뭐예요? 자, 계속해서 요요요 제가 하지요. 자, 그것은 바로 가요, 해, 요체입니다. 그 다음, 자, 해체는 가, 켜, 자, 이렇게 되는 거. 그죠? 자, 요를 썼습니다. 자, 해요체를 제가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해체, 해요체와 해체, 그래서 종결의 양식으로 이렇게 실현이 됩니다. 자, 간단하지요? 그러면 여기서 평서문이었던 것을 이렇게 지금 이제 적용 문제를 한번 해보지요. 자, 높임법에 정리해 봅시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객체 높임과 상대 높임과 주체 높임을 했어요. 그래서 깨서하고 시로 실현되는 걸 찾으면 될 것이고, 또 객체 높임이면 목적어나 부사어를 찾으면 될 것이고, 그죠? 종결의 양식으로서 또 보면 될 것이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해봐요. 아저씨께서 할머니께 건강을 여쭤봤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지금 보이시지요? 자, 깨서를 썼습니다. 깨서. 그러니까 자, 요거를 좀 분석을 해보면 여쭈어 보시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쭈다라는 말은 묻다라는 말 대신에 물어보다라는 말 대신에 여쭈다를 썼어요. 뭐 때문에요? 할머니께 객체 높임이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 또 깨서를 썼어요. 그러니까 시 이렇게 되지요. 그죠? 자, 주체 높임이니까. 됐습니까? 자, 첫 번째 문제는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깨서하고 시 보이시지요? 그 다음에 할머니께, 그 다음에 여쭙다. 객체 높임과 같이 사용이 됐습니다. 자, 다시 두 번째. 저는 지난 금요일에 선생님을 배웠습니다. 했습니다. 자, 씁니다를 썼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씁니다를 썼으니 누군가가 지금 이제 청자가 있어서 여기서는 지금 이제 상대 높임으로 해서 하십시오체를 썼을 평서문으로 썼습니다. 자, 다시 선생님을 목적어지요. 선생님을 목적어니까 보다라는 말 대신에 보다라는 말 대신에 뵈다를 썼습니다. 뵈다. 자, 그러니 이 목적어에 해당하는 대상 선생님이 높기 때문에 높은 분이기 때문에 뵈다를 썼습니다. 자, 뭐지요? 객체 높임을 썼습니다. 그죠? 자, 다시 자네가 대신 어른께 요거 오타예요. 어른으로 해주세요. 자네가 대신 어른들께 안부 좀 전해 주시게 했습니다. 어른들께를 썼습니다. 자, 부사어지요? 부사어기 때문에 전해주시게 라고 하면서 안부 좀 전해주시게. 자, 여기서 지금 개를 써서 하계체가 됐고, 그죠? 안부.
안부라는 말은 지금 이 어른들께 자, 이분이 높기 때문에 그냥 소식이라고 하지 않고 안부라는 말을 지금 썼습니다. 자, 그래서 하계체, 상대 높임. 자, 다시 이번에는 형님이 할머니를 좀 모시고 가주실래요입니다. 자, 그래서 가주시다. 자, 여기서는 주시다. 가주라라는 말 대신에 시를 썼지요. 자, 가주시다, 주시다. 자, 그러니까 형님께서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은 더 맞을 것 같고, 다시 할머니를이 지금 높은 분이기 때문에 목적어에 해당하는 대상을 높이기 위해서 모시고, 데리다라는 말 대신에 데리고라는 말 대신에 모시고를 썼어요. 자, 객체 높임이 쓰였고, 해요체 의문형으로 썼습니다. 그죠? 자, 해요체를 사용했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되네요. 마지막 문장. 이 꽃은 당신이 직접 어머니께 드리는 게 어떻겠소입니다. 마찬가지죠. 하오체입니다. 하오체, 다시, 글씨가 하오체. 오체 의문형이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께니까 이거는 이제 부사어잖아요. 어머니에게 대신에 깨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주다 대신에 드리다를 썼죠. 그래서 이게 바로 객체 높임에 해당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부분까지 지금 여러분하고 같이 구체적으로 문장 안에서 이 하나의 문장 안에서도 높임이 여러 가지가 같이 사용이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함께 지금 체크를 해봤고, 부사어와 목적어에 해당하는 대상일 때 특수한 어휘로서 사용이 된다는 것도 지금 봤고, 깨서하고 실현되는 주체 높임도 살펴봤어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간단하지만 여러분한테 평상시 쓰고 있는 그 말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그런 시간이었었고, 평상시에 이렇게 실현해서 확인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아주 편하게 뭐 공부 안 해도 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우리는 국어를 한 차원 더 높고 깊고 넓게 확인하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또 이런 부분들은 실생활에서 우리가 이제는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한번 짚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높임법을 가지고 수능 문제로 연결지어서 문제를 풀어보면서 적용해 볼게요. 그 시간에 한번 다시 복습하는 차원으로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